네,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을 역임한 뒤 국민의당이 민평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분당되는 과정에서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고 무소속 의원의 길을 걷고 있는 이용호 의원님을 모시고 최근 야권에서 일고 있는 통합과 합종연행의 정계 개편 움직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은 서울공대를 졸업하시고 언론계에 들어와 정치부 기자로 저와는 같은 신문사에서 오랫동안 한솥밥을 먹었습니다. 국무총리실 공보비서관, 국회 홍보기획관, 그리고 각종 공중파와 종편에서 명시사평론가, 시사패널로 활동하시다가 20대 국회에 진출하셨습니다. 전두환 정권 탄생의 비사를 다룬 권력의 탄생,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그리고 청와대 극비문서, 노태우, 전두환 등 여러 가지 저서도 갖고 계십니다. 이 의원님, 이렇게 네. 초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소속 의원 활동하려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요. 예. 사실 제일 이제 국민의당이 깨지면서 예. 저는 무소속으로 남았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겠죠. 제일 정치할 때 힘든 것이 같이 정치를 하다가 서로 찢어졌을 때. 예. 이때 이제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말할 수가 없고요. 네. 또 개인적으로 서로 이렇게 와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뿌리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정말로 이 인간적인 예. 그 고뇌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안 가기 잘했구나. 그렇습니까? 이 미래당 쪽에 뭐 내분 생겼죠. 또 민평당 쪼개졌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당시에는 뭐 저한테 많이 비판하던 분들도 선견지명이 있다,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좀 요즘 하여튼 혼자 있는 것은 외롭고 많이 괴로운 일입니다. 한때 아주 주가가 높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도 오라, 바른미래당에서도 오라, 민평당에서 오라, 서로 모셔가려고 난리를 피웠었는데요. 그래서 한동안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입당설도 이렇게 나돌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때 뭐 한국당에서 오라는 얘기는 없었고 정의당에서도 오라고 얘기가 있었어요. 그랬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민주당 입당도 선언을 했는데요. 그때 채였죠. 그때만 해도 민주당이 그 지지율을 고공행진을 한 때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배가 불렀었죠. 그렇죠.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뭐 필요 없지 않느냐. 호남에는 뭐 아무나 시켜도 되는데 지금도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나 공천해도 되는데 뭐 굳이 무슨 뭐 거기에 뭐 좋은 사람이 이런 생각 어디 있느냐 이런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 또 민주당 내부는 늘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거기에서 문파들이라고 있습니다. 문파가 아니라 문파들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 밖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저를 매우 비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도 그 사람들의 뜻을 아마 거스르지 못했던 가 싶습니다. 아니 문파 그 사람들이 비난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 의원께서는 국회 활동도 아주 잘하는 걸로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고 무슨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무슨 막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잡음이 있었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는 아주 참신하고 깨끗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20대 이제 막 들어와서 제가 원내대변인을 했는데 그때 이제 대변인을 활동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비판하고 그렇죠. 또 그때 대선 전 아닙니까? 대선 전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하던 예를 들어서 문재인 당시에 이제 후보 되기 전입니다만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근데 그것을 아마 빌미를 삼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총선을 또 앞두고 야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계 개편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줄기로 보면은 하나는 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내년 총선에 필패다. 그런 인식하에서 한국당 중심으로 한 빅텐트론이 있고 또 한 줄기로는 중도 보수
세력의 빅텐트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진보 진영에서 보면은 얼마 전 민평당이 분당을 했지 않습니까? 대한정치연대로 이렇게 분당을 해서 새로운 제3지대 신당론을 지금 깃발을 내걸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 호남당이 다시 전북당하고 광주 전남당으로 분리되는 거 분당했나? 이런 비아냥 소리도 나오는데 과연 이 진보 진영 특히 대한정치연대의 신당이 과거의 국민의당처럼 제2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때 같은 그런 바람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안 되려고 보고요. 예전에 국민의당이 그 당시에 기대를 받았던 것은 호남에 반문 정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되셨지만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할 때,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 할 때 호남 사람들을 다 찼다. 인사 카드 올라가면 전부 제외시켰는데 그분이다. 그래서 이분은 대통령이 돼도 호남을 돌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호남에서 반문 정서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해서 얻은 게 뭐냐. 이게 이제 결합됐던 것인데 지금은 호남에서 반문 정서라는 게 없어요. 뭐 지지율 보면 뭐 상당히 하여튼 뭐 고공행진이던데요. 유일하게 호남에서만 고공행진이에요. 미스테리인데요. 약간 그래도 호남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아까 이제 국민의당이 탄생했을 때의 반문 정서라는 게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지지도 높으니까 뭔가 민주당을 지지해서 국정을 좀 잘 끌어가게 해주던 거 아니냐 이런 정서가 호남에 있기 때문에 아마 민평당이 깨져서 대한당 뭐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한계에 복잡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꾸 뺄셈의 정치, 자꾸 나눠지는 정치 갖고는 좀 어렵지 않나. 결국은 지금 흩어지지만 민평당이든 대한이든 또 미래당이 분화되든 이런 것들이 하나로 묻지마로 통합해서 덩치라도 키워야지 이렇게 지금 나눠져서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제 정치라는 게 늘 헤어지고 또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연말이든지 연초든지 필요에 의해서 하나로 합쳐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연말 연초에 가봐야 정계 개편의 방향이 그렇죠. 명확히 선다고 보여지는군요. 그런데 과거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라는 강력한 대선 후보가 있었어요. 중심으로 뭉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있었고 명분이라든가 또 여러 인물들도 있었고 그렇죠. 또 지역 기반도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대한정치연대는 명분도 인물도 대권 후보도 없는 그런 정당 아닙니까? 우리 고 박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치부 기자를 평생 한 사람인데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요. 정치라는 게 명분이 필요하고 또 깃발을 들 말하자면 얼굴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간판이 없어요. 얼굴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유력한 우리 이제 대한 정치로 나간 분한테 그러지 말고 대권 후보를 찾지 마라. 대권 후보를 찾지 말고 차라리 지금 여권에서 거론된 유력한 대선 후보자를 우리는 밀겠다. 당은 다르지만 나중에 예를 들면 뭐 이름을 거론하자면 이낙연을 우리는 밀겠다. 뭐 아니면 방안이네. 다른 사람 밀겠다고 그러면 그 공석으로 두고 민주당이 배가 부르니까요. 그래서 몇 설 어떤 간에 우리는 개혁적인 후보 그리고 호남을 기본으로 한 후보 이걸 밀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도 난 좋다. 그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푸틴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 출마했을 때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1당에 속해 있었는데 탈당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푸틴 후보는 1당하고 2당, 두 당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사람이라 나는 무소속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치면 괜찮은 후보가 있을 때 민주당도 지지를 받고 한국당도 지지를 받는 후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구나. 그걸 따지면 예를 들어서 어떤 후보가 괜찮은 후보가 있을 때 민주당에서 경선할 때 작용을 해주고 또 되면 이 당에서 밀어줄 수 있는 거죠. 저는 얼마든지 뭐 과거의 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시험적으로 어차피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잘 되겠어요. 대한정당 안 될 바에야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도 이낙연, 또 임종석, 송영길 의원 등 또 호남 쪽에 있는 인물도 또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 실명을 거론하지는 말고 그러나 이제 이낙연 등 예를 들면 가령 이렇게 해서 이걸 남겨놓고 그러면
호남에서 볼 때는 이 당이 나중에 결국은 같이 할 당이구나 대선 앞두고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뭐 기대를 심는 것도 기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신당, 소위 말해서 대한정치연대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분당 사태뿐만 아니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박지원 의원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지금 연세도 뭐 80이 가까우시고 또 그동안 정동영 대표 체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뭐랄까 제동을 사사건건 걸었다 할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드러난 것도 많아서 네. 과연 그런 박 의원이 자기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런 신당을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또 비판론도 없지 않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밖에서야 뭐 곱게 안 보죠. 또 연세가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당이 어렵고 그러면 자꾸 내려놓는 그런 연습을 예. 할 필요가 있고 좀 양보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 대한 정치하는 분들, 민평당에 계신 분들이 다 중진이거든요. 그렇죠. 그분 중에서 한 분도 불출마하겠다고 한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이분들이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자꾸 모색을 하지만 그게 진심은 아니지 않느냐. 자기 욕심만 채우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분들이 좀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박지원 대표 의원을 가끔 뵙지만 잘 아시잖아요. 또 뭐 이 의원을 그렇게 또 아끼시던데요. 대표 하실 때 제가 원내대표를 했으니까 원내대표 할 때 제가 원내 대변인을 했으니까 네. 잘 알죠. 근데 물론 그분도 그분의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은 있어요. 정치를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자기도 그래도 좀 아름답게 좀 나이스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그냥 국민의당으로 갔다가 또 그 민평당으로 갔다 깨져가지고 나중에 그냥 퇴출되는 형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마지막에라도 뭔가를 조금 명분을 가지면서 딱 그만두는 이걸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문제는 그래서 이제 늘 뭐 방송에 나가셔서 뭐 문재인 대통령 왜 이렇게 좋아해요? 그분은 툭하면 옆에서 그냥 방어해 주시고 뭐 편들 주시고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뭐 청와대에서 그렇게 관심이 또 없다고 그러니 제3자가 볼 때는 좀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을 난 한편에 이해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좀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답답하고 안타깝고 좀 그렇습니다. 본인으로서는 과거 JP가 얘기했던 것처럼 김종필 전 총재님이 얘기한 것처럼 네. 서산을 붉게 밝게 물들이면서 좀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 그런 그러겠죠. 욕심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간에 알려지기는 국무총리를 좀 했으면 어떨까. 또 예. 차기에 혹시 뭐 원내 진출하면 국회의장이라도 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과욕 아닌가요? 저는 뭐 국무총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저도 이제 민주당 의원들을 보고 오는데 그분들이 그분을 그렇게 총리를 할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않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역할이 있다고 보지 않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그분들은 이번 총선, 내년 총선 지나면 다 정리정돈이 될 분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좀 그 서사를 뭐 벌겋게 무슨 일이고 이것은 구름이 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신당에 대한 호남 민심 어떻습니까? 뭐 얼마 전에 보니까 그쪽 분들은 호남에서도 이제 분위기가 좀 일어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좀 현지 민심과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호남은 지금 신당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뭐 하는지를 몰라요. 왜 저러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미워하는 사람보다 더 슬픈 게 잊혀진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네. 지금 그 상황이 잊혀졌어요. 그러니까 더구나 그래도 민주당을 조금 싫어하는 그 사람 여론이 호남에도 있습니다. 네. 호남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무슨 진보 이렇게 쌓고 나옵니까? 안 예.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도 민주당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여론이 꽤 있는데 그분들도 자꾸 이렇게 당이 쪼개지니까 좀 마음을 좀 둘 데가 없는 그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또 하나는 어쨌든 최근에 전국의 가장 큰 이슈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인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그 조국 딸의 여러 가지 그 입학 비리 의혹 이런 부분은 국민들의 정서상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직접 청문 위원은 아니지만요. 아닙니다만 저도 조국 이제 법무장관 후보에 관해서 여러 가지도 듣고 또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런 분이 민정수석을 했고 또 법무장관으로 꼭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사안에 대해서는 뭐 네. 충분히는 모르지만 드러난 것만 가지고도 내로남불. 그러니까 요새는 뭐 조로남불이라고 조로남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예. 지금 조국 후보는 뭐 자꾸 청문회를 빨리 해달라 그러면 제가 해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쭉 청문회를 저희도 이제 지켜보고 했습니다만 청문회 전에 언론 청문회라는 게 있잖아요. 언론 예. 그 다음에 국민 청문회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넘어야지 이제 국회 청문회라는 거 하는 것이고 국회 청문회는 이게 통과적인 의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국민들의 청문회, 언론 청문회를 넘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일 좋은 것은 뭐 이 시점에서 본인이 어떤 결단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조국이 물러나면 대한민국 조국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기류가 여권 내에 있어서 예, 이게 그게 제일 걸림돌인 답답한 거예요. 왜 그렇게 자꾸 키워야 되는가? 어떤 분은 뭐 이분을 뭐 대통령 후보까지 하고 뭐 여론조사까지 했습니다만 이런 분을 그렇게 우리가 외부에만 보고 그렇게 평가를 해왔는가 하는 자괴심이 들고 저도 이제 학부모를 둔 그 부모 아버지로서 좀 내가 좀 무관심했구나 반성이 되더라고요. 아니 이 의원 같은 분이 무관심했다고 하면 일반 서민은 얼마나 가슴을 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정말로 이 공직 더구나 진보적인 그리고 그동안에 입만 이제 벌리면 뭐 정의 뭐 공평 뭐 이런 틀 이런 것들을 주장해 오신 분이 조금 이렇게 드러나고 보니까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21대 총선도 멀지 않습니다. 근데 국민들로부터 국회의원들이 너무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21대에 다시 진출을 하실 거죠. 그러면 진출을 하시면은 어떤 정치를 하고 싶습니까? 또 지역 주민들한테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게 와서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음 되면 정말 이 가슴에 있는 얘기를 그냥 다 토로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우리 주민들을 생각하고 또 당의 입장을 생각하고 뭐 하다 보면 많이 절제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경이 적어지는데 정말 우리 국민들의 아픔, 서민들의 아픔을 마음껏 말로라도 토로하고 행동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저는 요즘에 이제 맨날 지역에 가면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뭐 댓글 같은 데 보면 국회 해산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국회. 뭐 국회의원이라고 안 그러고 국회의원 이러는데 이 국회를 욕하라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당을 욕을 하세요. 정당. 지금 말하자면 국회라는 게 뭐예요? 국회의원들 다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정당이 못하는 거예요. 정당이 대표, 원내대표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딱 당론으로 결정되면 절대 양보 않고 그래서 국회를 해산할 게 아니라 난 정당을 해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정당의 정치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대화의 타협을 해야 되는데 상대를 죽이려고 드니 서로 안 죽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계속 싸우는 모습만 보고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저는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을 해서 지금 몇 개월 동안 되는 게 없이 지금 왔는데 그것도 정말로 답답한 게 왜 패스트트랙을 겁니까? 저는 처음부터 패스트트랙 반대했어요. 선거법을 어떻게 패스트트랙을 겁니까? 그리고 지금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자칫하면
조국 지금 청문회 관련해서 이상에 가면 이번 정기국회도 자칫하면 날아갑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내년 총선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무슨 득이 되냐 이거예요. 이런 정치 그만했으면 좋겠고 제발 좀 지도자들은 좀 국민을 통합했으면 좋겠어요. 통합. 네. 말만 통합할 게 아니라 정말 옳은 실질로 통합.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통합의 정치 좀 새로 제가 될 의원으로서 일할 기회가 된다면 그런 통합의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영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권력자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서민의 아픔을 대변하는 정치, 정당이 제 역할을 하고 정치가 싸움판이 아닌 대화와 타협의 정치, 그리고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젊은 의원들에게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